질병은 다 무섭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특히 경계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뭐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거나 혹은 치료가 어려운 질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유, 정말 힘들죠. 네. 가족들도 특히 힘듭니다. 그럼요. 우리 주변에서 익숙한 비뇨의학과 질환이 있는데 자, 어떤 건지 한번 보시죠. 가깝지만 낯선 진료실의 의사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엄재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자분들에게 유용한 정보 이렇게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은 요실금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굉장히 많이 알려진 질병이잖아요. 근데 어떤 질병인가요? 요실금 내가 원치 않는데 소변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화장실이 아닌데 속옷을 내리기 전인데 소변이 새는 것. 이게 바로 요실금이고요. 당연히 이제 생명과 관련이 있는 병은 아니지만 굉장히 스트레스를 심하게 가져다주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여행도 힘들어져, 여행 운전도 하기 힘들어져, 영화도 보기 힘들어져, 사회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암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병입니다. 사회적 암이라, 이 별명을 기가 막히게 지어놨는데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실제로 요실금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만성화가 되고 잘 치료가 안 되면 실제로 정신의학과 진료를 같이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 그러면 그렇게 심각한 거 원인이 대체 뭘까요? 요실금의 원인 굉장히 다양합니다. 당연히 이제 출산과 노화로 요실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은 골반 기저근이나 요도 관략근 이쪽 부분이 자꾸 느슨해지면서 소변이 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네. 신경 기능 저하로 인해서 네. 관략근의 힘이 딸려지고 약해지는 원인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뭔가 출산 이후에 많다는 거는 여성분들이 예. 요실금이 남성분보다 더 많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중노년의 여성의 경우에는 100명의 35%, 40% 정도로 예. 굉장히 많은 확률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거의 뭐 여성분들의 3분의 1 정도는 그렇죠. 걸린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요실금이 자기가 원치 않는데 이게 소변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실금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죠? 각각의 요실금의 원인에 맞춰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겠습니다. 네. 기침 재채기, 줄넘기하고 계단 오르고 네. 이렇게 배의 압력이 올라갈 때 네. 관략근의 힘이 약해서 소변이 새는 이런 복압성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네. 케겔 운동이라고 하죠. 네. 골반 근육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관략근을 강화시켜서 소변이 새는 것을 조금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합니다. 절박성, 급박성 요실금은 이제 방광이 갑자기 수축을 하고 화장실에 가서 속옷을 내리기까지 참지를 못하는 거죠. 이 방광이 갑자기 수축하고 너무 예민한 거는 첫 번째 당연히 이제 항콜린제라고 하는 약물요법을 써볼 수가 있겠고, 약물 없이 경도의 경우에는 방광의 저장 공간을 자꾸 늘려나가는 거죠. 네. 참는 연습을 통해서 늘어날 수 있겠고요. 만약에 너무 심하다, 잘 치료가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복압성 요실금이든 급박성 요실금이든 그 원인에 대해서 적당한 시술 또는 수술이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비교적 제가 듣기로는 이 치료가 좀 간단한 것 같은데요? 수술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수술은 아니고요. 대부분 15분 내외에서 다 끝나고 그다음에 치료 효과나 예후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경 손상, 뭐 중추라든지 말초라든지 아니면은 대뇌 쪽에서 있는 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신경 기능 이상에 의해서 소변이 새는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 시기가 너무 방치가 되면 결국 방광에 있는 소변이 이제 방광요관 역류라 그래서 심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신장의 수신증이라든지 예. 신우신염이라든지 신장결석, 급기야 마지막에는 투석을 해야 되는 신부전까지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경 기능의 이상에 의한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 검사 및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요실금이 치료가 또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또 다른 큰 병으로 갈 수 있는 징후일 수 있기 때문에 요 점은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싶었지만 묻지 못했던 우리 비뇨의학과 Q&A로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죠? 급박성 요실금의 경우에 이제 절박뇨와 혼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갑자기 마렵고 참기가 어렵고 네. 화장실을 달려가야 되고 일하는 중인데 갑자기 마려운 게 이제 절박뇨, 급박뇨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화장실을 빨리 가서 소변을 보면은 소변이 새지 않는 경우에는 요실금이라고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박뇨는 마려운 거고 요실금은 나오는 거. 절박성 요실금. 그렇죠. 절박뇨에 의해서 요실금이 생겼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구분하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겨울, 비뇨의학과 의원회 병원에 환자분들이 배뇨장애로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계절입니다. 네. 겨울이 되면은 여름에 비해 우리가 땀을 잘 배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소변의 생성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방광의 소변이 생성이 너무 빨리 생성이 되면 당연히 그런 급박뇨라든지 절박뇨라든지 야간뇨 이런 증상이 심해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겨울철이 되면은 모든 근육이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이 수축하듯이 방광 근육이나 골반 기저근이 같이 수축을 일으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방광이 갑작스럽게 수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급박성, 절박성 요실금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겨울에 더 바쁘시겠습니다. 엄청 바쁘고 겨울에는 의사를 한 분 더 뽑아야 됩니다. 예스. 그래요? 예스. 아무래도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방광을 자꾸 누르고 있기 때문에 배뇨장애가 잘 생기고요. 그로 인해서 급박뇨, 절박성 요실금 같은 증상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분만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어느 정도는 요실금 증상이나 배뇨장애가 다시 돌아오는 게 정상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3개월, 6개월, 1년 동안 경과를 지켜보는데 증상이 원래대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반드시 비뇨의학과에 내원을 하셔서 원인에 맞는 치료를 반드시 실행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알려만 드리고 여기서 끝내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골반 기저근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닥터의 원포인트 레슨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그럼 요실금에 도움이 되는 닥터의 원포인트 레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이제 가벼운 운동부터 좀 스타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쪽 발을 어깨 넓이만큼 좀 벌려주세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양손을 허리에 올려주시고 무릎을 아주 가볍게 지그시 펴주세요. 이제 관략근을 좀 강화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허리와 골반과 항문을 위로 끌어올리듯이 쭉 모아보세요. 이렇게 해서 숨을 들이킨 상태에서 10초간 유지합니다. 항문 괄약근, 그다음에 요도 괄약근, 골반 기저근이 강화될 수 있게 쭉 조여주는 느낌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운동입니다. 요거는 조금 강도가 좀 있을 겁니다. 미리 준비한 두루마리 화장지를 이렇게 다리 사이에 끼워주세요. 네. 자, 끼운 상태에서 무릎과 발을 동시에 들 거예요. 자, 살짝만 먼저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네, 이 상태에서 두루마리 휴지를 이렇게 조여주세요. 안쪽으로.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버티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야, 한번 이렇게. 세 번째, 마지막 운동법입니다. 네. 일명 까치발 스쿼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 발을 어깨 넓이보다 살짝 더 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쿼트를 하듯이 무릎을 굽히면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 내렸죠? 여기서 까치발. 이 까치발 하는 상태에서 3초를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1, 2, 3. 자, 내리시고 다시 원래 자세로 돌아오시고.
네, 골반 기저근 운동까지 오늘 닥터하우스에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도 너무 유익하고 보람되고요.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시청하시는 3세부터 70세까지 아주 유익하다면 난리가 났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